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ETF 투자 레벨업 5번째 시간인데요. 기초 용어랑 기업 분석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 용어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할 때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면밀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꼭 해야 될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단계를 말씀드려보면 세계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왔을 때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 기업과 상관없이 이렇게 증시와 종목이 빠지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업황이 좋은지를 미래 가치가 좋은지를 꼭 체크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우하향인 기업보다 우상향인 기업에 업황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경쟁사는 없는지 혹은 매출은 잘 나오는지 부채는 또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친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개씩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당연히 그 기업 내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살펴보는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기업을 살펴본다는 이야기는 재무제표를 떠들어 본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톡로우나 야후 파이낸셜에 가셔서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건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뉴스나 공시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공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너무 많은 공시 내용이 있어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공시 5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공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랑 영어 조합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5가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10K 연간 보고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10Q 분기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더라도 우리는 연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꼭 봐야 되겠죠. 그리고 8K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 재무 사업 관련된 공시로서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 8K가 떴다. 그러면 꼭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F345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영진의 자사주를 초반에 매수했을 때는 3, 그리고 변경했을 때는 4, 마지막 총정리는 5 이런 식으로 뜨는데 폼 4가 떴다. 그러면은 경영진에 이제 뭐 줄였다, 늘렸다 이런 거니까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13F가 있는데 이건 기관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늦게 나오지만 해지 펀드들이 들어왔는지 혹은 빠져나갔는지 이런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8K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공시가 뜨니까 이 공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돈을 잘 버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가 많으면 안 되니까 빚은 적은지 부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3박자가 맞으면 이 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돈도 많이 벌면서 부채도 적은데 미래에 자꾸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향을 그릴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스톡로우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 기업의 티커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ASML 홀딩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기본 정보가 있고 오른쪽 아래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 말고 두 가지 더 봐야겠죠. 스냅샷이랑 재무 쪽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홀딩스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냅샷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매출인데요. 2016년까지는 흐지부지 하다가 17년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노란색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오른쪽 끝에 21.9%니까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ASML 홀딩스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니까 앞으로 미래가치도 좋게 볼 만한 기업입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러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SML 홀딩스의 부채는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스냅샷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내는데 노란색이 부채입니다. 부채가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 보시면 파란색이 자산입니다. 자산도 증가하는데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자산이 주는데 부채가 증가한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니까 이 방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도 19%, 20%가 채 넘지가 않습니다. 부채는 100% 이하면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100%가 아니라 20%대니까 더더더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ASML이 돈을 딴 데 안 쓰고 미래에 잘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무 쪽에 가서 볼 건데요. 오른쪽 탭에 재무를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왼쪽에 여기 번역을 눌러보면 수익이라고 뜨는데 이건 수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잘못 번역돼서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R&D 비용 있죠? 여기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려면 우리가 이 숫자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증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요 왼쪽에 대면은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데요. 2011년부터 10년치 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년간 계속 꾸준히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EB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EBT 말고 EBITDA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EBITDA가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비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BITDA라고 에비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단어가 몇 개 빠진 것도 보신 적이 있죠. 우선 여기서부터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비타는 세전이자 지급전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긴 한데 모든 걸 다 포함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뺄 건데요. 바로 DA를 빼서 감가상각비를 뺀 영업이익은 진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비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이제 하나를 빼야겠죠. I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수익을 빼게 되면은 이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수익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금을 아직 덜 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하나 떼야겠죠. 텍스를 떼고 나면은 이제 순수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B는 순수익이고 에비트는 영업이익입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EBT니까 법인세가 포함된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비타 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EBITD, EBI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구나, 뭐가 빠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죠. net income 이라고 얘기도 하니까 이렇게 쓰이는 것도 EB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SML 홀딩스 기업 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기업 분석조차 안 하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베이스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ASML 홀딩스를 간단히 다시 되짚어 보면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였고 노광장비의 1위 기업이었습니다. 매출 영업이 연구개발까지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었고 공시 내용도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투자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야 되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기업은 좋아, 내부는 좋고 섹터도 좋아.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우고 있죠.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 반도체 기업,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같이 염려하고 투자에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석을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증권사 어플을 활용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해외 시장 투자 정보에 들어와서 내가 찾고 싶은 종목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개요를 클릭하고 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ASML 홀딩스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타이완이 가장 포지션이 크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미국 순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손익계산서도 있죠. 아까 봤던 매출과 영업이익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부채와 그리고 자산 비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던 내용들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서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